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생명과학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0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6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왕성한 활동력, 생명과학 교사, 성실입니다. 희망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생명분자과학부 미래인재 전형,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 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생명과학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과학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사람이랑 좀 더 연관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흥미를 느끼고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으로 더 심화적인 내용이 배우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사라는 직업을 어릴 때부터 이제 꿈꿔 직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명과학 교사로 꿈을 정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직업과 또 본인이 네. 흥미 있는 과목을 연결시켜서 진로를 정한 케이스인데요. 오늘 상담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은 박중서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요. 박중서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량이 좀 보이시고요. 그리고 또 생명과 교사에 대한 명확한 진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가 상당히 명확해서 그런 것도 기록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성실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성실하게 진행했고 그리고 개근도 하셨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학생부를 보다 보면 약간 문과적인 성향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수영 레이스에서는 멀리 갈수록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가 잘 돼 있거나 합격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높은 전형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토대로 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의 발전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시원하게 헤엄쳐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적성 전형이고요. 좀 더 앞으로 나갔는데요. 유리한 전형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박중서 선생님, 이 유리한 전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진단해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한 3개 대학 정도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록이 통섭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한 점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학과와 연계사항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관련 연구나 학습, 그다음에 교육 관련 봉사들이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엔 충분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신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재 내신보다는 한 0.5등급 정도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렸고요. 2순위로는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대학을 지원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한 보관을 좀 마련하셔서 지원하시되 현재 수능 수학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보다는 수학과 과학을 좀 같이 보는 대학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순위를 적성 전형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 수능에서 더 이상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적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다면 적성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이 유리한 전형 중에 적성 전형이 있었는데요.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현 선생님께서 2018학년도에 적성 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고 또 네.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자, 2017 대입 올해죠. 올해 대입에서는 10개 대학에서 이제 한 4,50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네. 내년 이제 2018 대입에서는 이제 10개 대학에서 2개 대학이 추가된 12개 대학에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이제 소폭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대학들이 이제 평택대하고 이제 한성대가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은 예전에 이제 실시했다가 폐지했다가 이제 다시 실시하는 대학들인데요. 그 외에 이제 뭐 유형이라든가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성 시험에서는 이제 뭐 반영 비율하고 상관없이 적성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성 시험의 유형들은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쉬운 수능 정도의 어떤 유형과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충분히 이제 교과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수능과 또 내신 교과 공부와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시험 과목들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세 과목을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세 과목을 다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과목을 이제 한 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계열에 따라 빼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수형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는 지금부터 이제 고2인 이 시점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고3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적성 시험에 도전해야 될 그 수준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도 좀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미리 이제 뭐 적성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모의고사 9월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2등급, 수학 가영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를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이 3등급, 지구과학이 4등급으로 평균 3.16등급 정도 되고요.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수학도 4등급을 유지하셨습니다. 근데 영어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많이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학습량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좀 여기서도 문과적인 성향이 얼핏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 삼으셔서 수학하고 과학은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점수로 어느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 또 모의고사 목표도 설정해 주실까요? 네, 현재 정시 지원선에서는 저는 국어, 수학, 과학만 일단은 표준 점수랑 100분위를 활용했고요. 네. 영어는 일단 2등급 이내는 되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모의고사 학생 표준 점수는 355점이고요. 100분위가 256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준 점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신여대 생명과학 화학부 거기가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가 마이너스 5점 역시 이 정도로 부족한 상태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가천대나 명지대나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권인 상태고요. 그리고 또 100분위가 256점인데요. 이 상태로 보면은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가 마이너스 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 점수랑 100분위를 비교해 보면 100분위가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점수대에 비해서 학생이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좀 풀었고 네. 좀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도 좀 많이 보이는 상태고요. 근데 종종 난이도가 좀 낮은 B 유형 같은 그리고 뭐 가끔씩 C 유형 같은 경우도 보이고 특히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실수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더 실전 훈련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희망대학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382점에 100분위가 한 268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대 화학생명분자 같은 경우에도 390점에 100분위가 한 275점 정도예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대폭 향상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탐 같은 경우에도 안정화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서요. 일단은 뭐 목표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학생이 열심히 하시면 뭐 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가천대학은요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정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우선 제외시켰고요. 필수적인 당부사항인데요.
수학 성적을 뭐 당장 1등급으로 올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꼭 향상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2등급 정도로 잡으시고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량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 성적도 좀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 과목 2등급, 또 한 과목은 1등급 이렇게 목표를 하셔서 당연히 생명과학이 1등급이시겠죠. 그리고 영어 성적도 저는 목표를 1등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2등급이랑 1등급 이내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학년 1학기까지는 평균 내신 등급은요, 국어가 3.92등급이고요, 수학이 4.63등급, 영어가 3.69등급, 과학이 3.67등급, 평균 4.02등급이고요. 내신 변화 추이를 보면 국어는 4등급, 5등급, 3등급으로 점차 향상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 4등급, 4.75등급으로 향상 후 약간 또 하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4등급으로 지속적인 좀 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심적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약간 흔들리셨던 것 같긴 한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 약간의 여유를 좀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수도권 대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비교과적인 것들,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하신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의 내신은 소폭으로라도 꼭 향상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거 알지만 그말도 향상하는 과정이 그런 패턴이 중요한 거니까 향상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비교과가 나중에 이렇게 전공과 연계된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논술과 정식 쪽으로 방향을 아예 트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올해 기말까지 좀 보시고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중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구름은 봉사활동, 수상 경력이고요. 비는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비도 있지만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맑음을 말씀드리는 자율활동은요. 여러 가지 활동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이제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통섭적인 걸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교육 관련 연구 세미나라던가 교수법, 그다음에 자율 연구 모임 같은 거, 특히나 자율 연구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좀 리더 역할을 좀 하셔서 리더십도 좀 추가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전공과 연계된 거를 얹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도 통섭적으로 많은 독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답지 않게도 인문과학에서부터 자연과학, 수학까지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공 연계된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과목별로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독서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앞서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생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뭐 다른 그냥 생명과학 자율 동아리 같은 거 거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활동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는 그걸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약간 구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생활에 충실한 정도 위주로 상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수상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을 원하시니까 뭐 또래 도움이라던가 멘토, 학습 이런 학습 지도 그런 거에 대한 수상을 조금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봉사,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 가셔서 교육봉사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아리서부터는 좀 B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맑게 계시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교육봉사라던가 학습 멘토링, 지역아동봉사센터에서의 봉사 이런 진로와 연계된 봉사가 좀 부족해서 제가 B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진로 활동에서도 일반적인 교내 진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B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전공 연계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또래 멘토링이라던가 교육 지도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학습 지도 활동들이 좀 추가된다면 제가 보기엔 맑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박중서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1지망으로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그다음에 2지망으로 가천대 생명과학부, 그리고 3지망으로 인하대학교 생명과학부 했는데요.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 인하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인하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생명과학부를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학년 때 학교 생활들을 열심히 하셨고 통섭적으로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하대 포커스랑 맞는 것 같습니다. 11명을 뽑고요. 그리고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류랑 면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으로 1학년 때 한 내용들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도전 가능성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어필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추천 대학도 좀 짚어주세요. 네, 추천 대학으로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을 제가 좀 추천해드렸거든요. 네. 논술 안 하시기 좀 아쉬우니까 11명 똑같이 선발을 하는데 경쟁률이 94대 1이에요. 그래서 엄청나 보이시긴 하지만 허수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추가 합격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30% 반영되지만 문제는 없고요.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중앙대도 물론 수리과학을 보지만 경희대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경희대학교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생명과학 교사 말고 혹시 그쪽 편에 많이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꼭 교사 말고 다른 연구원, 교사랑 연구원 같은 거 제외하고서는 또 다른 관련 직업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취직을 생각하면서 과를 정하시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면 어떤 취업난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경험담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생명과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뭐 당연히 교사나 강사나 연구원 이외에도 교육계열 쪽의 공무원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변리사와 같은 특허 이런 쪽에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나 보건, 병원 쪽 그런 쪽의 일들도 많이 하시니까 본인이 즐길 수만 있으시다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전 취업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2 학생 아버님과 고2 학생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저희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오늘 상담을 계기로 자녀분들과 진학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상현 선생님, 내일은 새로운 토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최신 입시 정보와 수준별 입시 전략까지 쉽고 재미있게 토크로 풀어보는 입시 본색이 매주 금요일 밤 9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 첫 방송 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최진교 선생님, 박종서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에 앞서 1교시 상담을 했던 고2 학생 아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으면서 힘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이 나보